일본의 어두운 비밀과 무서운 미스터리 15가지, 공포 여행 다큐멘터리. 번호 15. 일본의 독특한 직업. 승객 밀어넣기 직원. 도쿄의 아침 러시아워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직업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시아, 즉 승객 밀어넣기 직원입니다. 시계처럼 정밀하게 운행되는 열차에 경기장만큼이나 빽빽하게 몰려드는 인파를 질서 있게 태우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지요. 단정한 정장에 흰 장갑을 착용한 이들은 승객을 억지로가 아닌 배려심 있게 밀어넣습니다. 가방이나 짐이 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해주고 모두가 안전하게 탑승하면 정중히 인사까지 합니다. 규율과 예절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일본만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오늘날엔 인공지능이 승객 흐름을 예측하고 열차 길이를 늘리며 문을 더 많이 여는 대체 시스템이 점점 자리 잡고 있지만 신주쿠 같은 초대형 환승역에선 여전히 오시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역인 이곳을 매일 3,5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오가 때문입니다. 번호 14.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규슈 앞바다에 자리한 작은 섬 오키노시마입니다. 면적은 불과 0.3제곱마일, 약 0.78스퀘어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이 섬은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지금도 여성이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21세기에도 고대 신토 전통을 이어받아 인류의 절반을 배제하는 섬. 남성이 입도하려면 먼저 차가운 바닷물에서 몸을 정화해야 하며 다녀온 뒤에는 자신이 본 것을 결코 발설할 수 없는 비밀 서약을 맺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 페르시아, 한반도에서 건너온 고대 유물의 유물이 발견되어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고고학적 보물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조차도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월 27일 단 하루에만 200명 정도의 남성이 신성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64일 동안 오키노시마는 철저히 봉인된 채 고대 의식으로 지켜집니다. 현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신비로운 섬입니다. 번호 13. 일본 여성들의 독특한 연애 문화. 일본의 연애 문화에는 외국인들이 놀랄 만한 전통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여성들은 귀엽고 여성스럽게 말하도록 높은 톤의 가와이 보이스를 쓰도록 권장받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외식을 할 때 계산은 주로 여성이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남성들이 월급 전액을 아내에게 맡기고 여성이 가정의 재정 관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애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인들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일과 개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인 셈입니다. 발렌타인데이도 정반대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합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주는 기리 초코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혼메이 초코로 나뉘지요. 한 달 뒤인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는 남성이 답례 선물을 준비해 돌려줍니다. 번호 12. 일본의 특별한 마을들, 미래도시 도쿄와 고전적인 교토 너머에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독특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시코쿠 섬의 나고로 마을은 주민이 몇십 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리는 350개가 넘는 실물 크기 인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인형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마을을 떠난 주민들을 기리며 교실, 밭, 버스 정류장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기억과 농촌 삶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쪽 미야기현에는 자오 여우 마을이 있습니다. 100마리가 넘는 여우들이 숲속 울타리 안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신토 신앙에서 여우 즉 키츠네는 복의 신 이나리의 전령으로 여겨집니다. 여행자들은 여우 사이를 걸으며 먹이를 줄 수 있고 자연과 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노의 지고쿠다니 원숭이 공원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눈 내리는 온천 속에서
원숭이들이 사람처럼 몸을 담그고 있는 장면이지요. 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조화의 상징으로 바라보며 동물들 역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증거로 여깁니다. 번호 11.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의사소통. 일본의 절 많은 외국인들에게 일본에서의 절은 단순히 몸을 앞으로 숙이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절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지닌 정교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인사를 위한 15도 절, 직장에서 존경을 표현하는 30도 절, 그리고 사과나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로 하는 45도 깊은 절이 있습니다. 각도를 잘못 사용하면 무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절하는 속도, 허리를 곱게 펴는 정도, 심지어 눈을 어디로 향하는지까지. 일본의 예법에서는 이 모든 동작이 문화적 정밀함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센서를 사용해 직원들의 절 각도를 측정하며 고객이 완벽한 인사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호텔과 쇼핑센터에서는 로봇들조차도 정밀한 절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일본의 상징적 전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번호 10. 3,000달러를 받고 일본을 떠나는 제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이민 정책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돈을 주고 외국인에게 일본을 떠나도록 장려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난민 지원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반면 난민에게 가장 문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2,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지급합니다. 도쿄의 높은 생활비에 비하면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불법 체류 대신 평화로운 귀국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매년 난민 신청의 0.5%에서 1%만을 승인하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떤 해에는 10,0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승인된 사례는 수십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돈 주고 떠나게 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이민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이 제도를 인도적 지원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명목이지요. 번호 9. 다정함을 파는 카페 도쿄. 아키하바라의 네온 불빛 아래에는 많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다정함을 파는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관심을 받는 경험을 구매합니다. 여성 직원들은 메이드복을 입고 손님을 추님 혹은 공주님이라 부르며 높은 음조의 목소리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추가 요금을 내면 다정한 패키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직원이 눈을 맞추거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주는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시간 단위로 다정함을 판매하는 거대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카페와 호스트 카페는 물론 여성이 남성에게 한순간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스완이라는 서비스에서는 누군가를 옆에 눕히는 것만 빌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세대가 많은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공간들은 일종의 정서적 치료로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케어받는 감각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이드 카페의 귀여운 의식들이 매력적입니다. 직원들이 케첩으로 음식 위에 하트를 그리거나 모에모에 큉이라는 주문을 외워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든다고 믿게 하는 의식 같은 것들입니다. 번호 8. 세계에서 가장 작은 호텔본은 세상의 럭셔리의 반대 개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캡슐 호텔입니다. 각 방은 불과 2m 남짓의 너비로 누워서 작은 벽걸이 TV를 보고 소지품 몇 개를 둘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벌집처럼 줄지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미래의 우주선을 탄 듯한 기분을 줍니다. 첫 번째 캡슐 호텔은 1979년 오사카에서 문을 열었고 오늘날에는 일본 도심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차를 놓친 직장인들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곧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꼭 체험해야 할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공용 욕실, 라운지, 안전한 락커, 심지어 게임룸이나 작은 도서관까지 모두 압축된 공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캡슐 호텔이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럭셔리 캡슐이라 불리는 업그레이드된 객실은 터치식 조명, 개인용 공기 정화기, 방음 미드, 지문, 메모리 폼 매트리스까지 갖추고 있어 마치 상자 속 성급 호텔에 묵힌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번호 7, 일본의 하와이, 일본의 해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오키나와입니다. 일본의 하와이라는 별명답게 에메랄드 비치에서는 옥빛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에서는 거대한 고래상어가 머리 위를 유영하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스도나에는 독특한 위치로 유명한 난민의 해변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다리 아래 자리 잡고 있죠. 다소 이색적으로 보이지만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뒤로 한 채 바다에 몸을 띄울 수 있는 세상에서도 드문 장소 중 하나입니다. 번호 6 콘도이 비치와 일본의 춤금지 클럽 다케토미 섬의 콘도이 비치에 가면 부드러운 하얀 모래와 맑고 맑은 바닷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ryukyu 문화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지요. 돌길 위를 물소 수레로 이동하거나 사미센이라 불리는 전통 현악기의 연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야코 섬의 요나하마야마 해변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며 풀과 물드는 석양 속에서 카약이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남쪽의 하테르마 섬에 있는 니시야마 해변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닙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어두운 하늘을 볼 수 있어 빛공이 없는 별 관측 천국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일본의 밤문화에는 기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온 불빛이 가득한 도쿄의 클럽, 전자음악이 울려 퍼지고 DJ가 관객을 이끄는 한밤중. 그런데 갑자기 춤을 출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1948년에 제정된 풍속영업법 이른바 후에후 법에 따라 자정 이후 춤추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클럽에서의 부도덕한 행동을 막기 위한 법이었지요. 경찰은 단속을 나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클럽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악만 듣는 곳으로 변했으며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다소 기묘한 경험이 되곤 했습니다. 비록 이 법은 2015년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업주들은 조심스럽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사카나 도쿄에서는 음악은 울리지만 자정 이후 텅 빈 무도장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5. 도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일본에서도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로 손꼽힙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거의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이 도시에서 벤치에 지갑을 두고 떠나도 몇 시간 뒤 그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히 낮은 범죄율, 첨단 보안, 그리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도쿄를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적 같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해가 진 뒤 시작됩니다. 도쿄는 밤이 되면 또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신주쿠와 시부야의 네온 불빛은 마치 환하게 빛나고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횡단보도를 수천 명이 가로지릅니다. 좁은 요코초 골목에서는 이자카야가 가득 차 사케와 야키토리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도심 곳곳에는 심야 영화관, 24시간 노래방, 5명에서 6명만 앉을 수 있는 작은 바들이 있어 낯선 이들이 친구로 떠나가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자정 무렵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지요. 골든가이 같은 곳에는 200개가 넘는 초소형 바가 모여 있으며 올드 체즈부터 영화 테마 장식까지 저마다 개성 있는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도쿄의 밤은 매번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하며 안전함과 끝없는 즐거움에 좋아하는 도쿄를 그야말로 독보적인 도시로 만듭니다. 번호 4 도쿄만이 아니다. 일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현대적인 도쿄와 열대의 오키나와를 넘어 교토와 간사이 지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는 붉은 도리가 끝없이 이어진 후시미 이나리 신사,
초록빛 대나무 숲이 펼쳐진 아라시야마, 그리고 기모노 차림의 게이샤가 밤거리를 오가는 기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오사카는 정반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네온으로 빛나는 거리, 도톤보리의 끝없는 음식 노점, 밤새 멈추지 않는 유흥이 가득합니다. 간사이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세련되고 손대지 않은 자연의 땅, 홋카이도가 기다립니다. 겨울에는 삿포로 눈축제가 도시를 거대한 얼음 조각공원으로 바꾸고, 여름에는 보랏빛으로 물드는 후라노 라벤더밭이 펼쳐집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시레토코 국립공원에서는 불곰과 고래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야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남쪽의 규슈는 온천지대로 유명합니다. 베프와 유후이는 거리를 따라 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 천국으로 불리며, 구마모토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중 하나인 아소산이 있습니다.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격사를 원한다면 주고쿠 지역을 방문해야 합니다. 평화공원과 원폭자료관은 인류가 겪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기억하게 하고,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미야지마 섬의 붉은 도리가 바다 위에 떠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카야마의 고라쿠엔 정원은 고요한 아름다움을, 토리의 사막 같은 모래 언덕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번호 3. 세계적인 축제들. 매년 7월 교토의 기온 마츠리는 한 달 동안 도시 전체를 변신시킵니다. 두께가 24m가 넘고 무게가 12톤에 달하는 거대한 가마들이 좁은 거리를 지나갑니다. 움직이는 예술박물관이라 불리는 이 가마들은 값비싼 직물과 자수로 장식되어 있으며, 놀랍게도 모두 밧줄만 사용해 손으로 직접 만들어집니다. 7월 말이 되면 오사카의 텐진 마츠리가 도시를 밝힙니다. 낮에는 신성한 행렬이 거리를 행진하고, 밤에는 수백 척의 조명이 빛나는 배들이 강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에 오르기 전 반드시 정화의식을 치르는 데 이는 종교와 축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전통입니다. 봄이 되면 일본 전역은 벚꽃 축제 하나미로 물듭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진만 찍는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펼쳐놓고 사케를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전통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황실에서 시작되어 사회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놓는 드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겨울이 되면 홋카이도의 삿포로 눈축제가 도시를 얼음 동화 속 세상으로 바꿉니다. 매년 2월 400개가 넘는 눈과 얼음 조각상이 세워지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15m로 건물 4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이 얼음 예술품들이 녹지 않도록 일본 자위대가 지원하는 특별 냉각 장치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번호 2. 500달러짜리 네모난 수박과 특별한 음식들. 일본 음식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네모난 수박입니다. 1960년대부터 농부들은 틀에 넣어 수박을 네모나게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수박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급 선물이나 장식품으로 팔리며 가격은 수백 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과일이 아니라 예술품처럼 취급되는 셈입니다. 물론 일본 음식 이야기에 초밥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 초밥은 신선한 생선과 밥으로 단순하게 만들며, 미국에서 흔한 마요네즈 듬뿍 들어간 롤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나 삿포로 같은 중소도시에선 40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면 가능합니다. 전기수도 가스 인터넷을 포함한 공과금은 월 100달러에서 150달러 수준입니다. 외식도 부담이 크지 않아 캐주얼한 식당 점심은 6달러에서 10달러, 저녁은 약 15달러 정도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면 한 달 식비는 약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은 청결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하철 무제한 패스는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8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입니다. 택시는 비싸지만 역 근처에 살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활비 역시 합리적입니다. 헬스장은 월 40달러에서 60달러, 치과 검진은 외국인 기준으로 80달러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장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탐험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일본의 생활비.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미국이나 서유럽 주요 도시보다 30%에서 40% 낮습니다. 도쿄에서 원룸 아파트 월세는 6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이고 후쿠오카나 삿포로 같은 중소도시에선 40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면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을 포함한 공과금은 월 100달러에서 150달러 수준입니다. 외식도 부담이 크지 않아 캐주얼한 식당 점심은 6달러에서 10달러, 저녁은 약 15달러 정도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면 한 달 식비는 약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은 청결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하철 무제한 패스는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8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입니다. 택시는 비싸지만 역 근처에 살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활비 역시 합리적입니다. 헬스장은 월 40달러에서 60달러, 치과 검진은 외국인 기준으로 80달러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장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일본 여행 다큐멘터리 15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곳은 고대 전통과 미래 기술이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전 직원이 로봇으로 운영되는 호텔에 체크인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믿기 어렵다고요. 이것은 동아시아의 이 섬나라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자리한 일본의 매혹적이고 때론 엉뚱한 문화의 단편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들어본 적 없는 일본에 대한 놀라운 사실 15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여행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번호 15. 일본, 아시아의 심장 박동. 태평양에 자리 잡은 일본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땅이 잠들지 않는 인상적인 섬나라입니다. 면적은 약 37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들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악 지형이며 캘리포니아 정도 크기의 땅의 인구는 무려 1억 2,500만 명 이상이 살아가고 있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본은 4개의 주요 지각판 위에 놓여 있어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지진만 해도 무려 1,500에 달하며 이는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미국도 불의 고리에 위치하지만 지진의 강도와 빈도 면에서는 일본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일본인들이 지진을 단지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맞춰 삶을 재구성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들은 지진의 강한 구조로 지어졌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은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고운 분홍빛으로 피어나고 가을에는 붉고 황금빛의 단풍이 들판을 수놓습니다. 겨울이 되면 홋카이도는 눈으로 덮인 동화 속 세상이 되어 빙설 축제가 펼쳐지고 남쪽의 오키나와는 따뜻한 날씨와 맑은 바다로 열대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번호 14. 점점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서양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 일본은 여성의 자립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여성의 70% 이상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성공적일 뿐 아니라 자신감 있고 세련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와 달리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더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본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9세에서 30세 사이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보다 늦은 편입니다.
이들은 성숙하고 믿음직한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인기 결혼 잡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안정감, 감정적인 지지,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는 예절, 외모, 자세까지 신경 쓰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일본 여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매년 6천에서 7천 정도의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며 이는 전체 결혼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로 이 나라 남성들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낭만적이며 예에 바르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35세에서 45세 사이 안정된 직업과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70% 이상이 남편의 적극성과 사려 깊음, 솔직한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번호 13. 일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일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84세로 세계 평균인 73세를 훨씬 웃도는데요. 세계보건지표에 따르면 일본은 수명뿐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의 발생률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평균 수명이 25년마다 약 4년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일본 식문화에는 하라하치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식습관인 셈이죠. 일본 식단은 신선하고 저지방 고섬유질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산물, 해조류, 콩류, 채소 등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 중심입니다. 다음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일본에서는 걷는 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도쿄에서 출퇴근하거나 교토 골목길을 산책하는 일상이 곧 활동량을 높이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은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촘촘한 인간관계는 장수에 큰 역할을 합니다. 불사의 땅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는 스트레스가 적고 공동체 유대가 강한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세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웰빙 문화는 단순한 장수를 넘어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12.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잠드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존경받습니다. 외국인들이 종종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 중에 조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헌신의 표시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이 문화적 현상은 이네물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자면서도 참석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지쳐버린 사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와 가장 치열한 근무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는 존중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의 약 40%가 업무 중 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무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차 안, 카페, 심지어 인도 위에서도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고위 임원이 근무 중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쉬는 모습도 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직원의 재충전을 위해 이네무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용 낮잠실을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규율과 배려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지혜로운 대응 방식입니다. 번호 11. 일본, 30만 개의 축제가 열리는 나라. 일본은 전통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리는 나라로도 손꼽힙니다. 연간 30만 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며 이는 일본의 풍부한 문화 리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하나미 시즌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풍경을 감상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여름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인 교토 기온 마츠리가 열립니다.
이때는 9m가 넘는 대형 수레가 거리를 굴러다닙니다. 한편 도쿠시마 아와 오도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거리 댄스 축제로 매년 130만 명 이상이 찾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을과 겨울에는 네부타 마츠리의 화려한 등불과 홋카이도의 겨울 불꽃놀이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일본의 축제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가 숨쉬는 현장이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찬란한 다리이며 참여하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생한 감동의 무대입니다. 번호 10. 일본, 아시아에서 가장 시간을 잘 지키는 나라. 시간 엄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철저한 시간 준수를 뜻하며 일본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의라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약 5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정시 도착은 습관 그 이상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은 열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고속열차 신칸센은 연간 평균 지연 시간이 불과 24초에 불과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 기록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원들은 종종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여 책임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단 1분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사전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각은 심각한 무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흥미로운 문화적 디테일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번호 10이라고 남겨보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번호 9 게이사. 서양을 매혹시킨 일본의 살아있는 예술. 미국인들이 일본을 떠올릴 때 자주 떠오르는 세 가지는 초밥, 사무라이, 그리고 게이샤입니다. 화려한 기모노, 도자기 같은 피부, 붉은 입술로 치장한 게이샤는 오랜 시간 서양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게이샤는 단순한 분장을 한 공연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통 무용과 음악, 특히 사미센 연주, 그리고 우아한 대화 예술에 능한 고도로 훈련된 예술가입니다. 이런 기술은 어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게이샤 지망생은 마이코라는 수련생이 되어 수년간 혹독한 교육을 받습니다. 단순히 사케를 우아하게 따르는 법부터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매력을 발산하는 자세와 제스처까지 익혀야 합니다. 교토의 기온 거리에서 좁은 골목을 급히 걸어가는 게이샤를 마주치면 마치 영화 속을 본 듯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관광객이 줄을 잇습니다. 미국인들이 특히 흥미를 느끼는 점은 게이샤가 거의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없는 삶, 이 점이야말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일본 전통의 살아있는 상징,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공연되는 문화입니다. 번호 8 일본, 인스턴트 라면의 발상지.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 인스턴트 라면. 하지만 이 혁신적인 음식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모모후쿠 안도라는 인물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현대인의 생활에 꼭 맞는 혁신적인 식사로 발전시킨 것이죠.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입니다. 편의점에는 전통적인 쇼유나 미소 맛부터 가라아케, 해산물 같은 강렬한 맛까지 수백 가지 종류가 진열되어 있죠. 요코하마에는 니신 컵누들 박물관도 있어서 이 상징적인 발명의 역사를 탐방하고 나만의 컵라면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이 라면은 단지 편리함을 넘어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초라한 시작을 지나 초밥, 라면과 함께 일본이 세계에 남긴 대표적인 음식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라면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번호 8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푸드의 탄생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번호 7 일본, 세계 최고의 온천 대국. 일본은 단지 장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 온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무려 2만 7천 개가 넘는 온천이 존재하죠. 이는 약 1600개 정도인 미국보다 훨씬 많고 온천으로 유명한 아이슬란드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된 온천 리조트만 해도 3000개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 전체를 합친 수보다 거의 5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일본의 온천 문화는 1000년 이상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온천은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입니다. 수영복 착용은 금지이며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동시에 정화하는 의식으로 여겨지죠. 현지인들은 온천욕이 몸을 이완시키고 해독 효과가 있으며 건강을 증진시켜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믿습니다. 일본에서 온천에 몸을 담그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오랜 전통이자 삶의 방식인 셈입니다. 번호 6. 일본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사과한다.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과가 단순한 책임 표현이 아닌 일상 속에 깊이 녹아든 문화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잘못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부딪히면 두 사람 모두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스미마센이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기업의 CEO조차 자신이 직접 책임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TV 생중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책임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공공의 약속인 셈이죠. 이러한 문화는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교통사고나 작은 오해가 생겨도 일본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일본에서는 사과가 죄책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며 조화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객 서비스 수준과 함께 예에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회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번호 일본에서는 연인도 가족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인, 친구, 심지어 가족 전체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여행 중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함께 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단지 곁에 있어 줄 사람을 실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격식 있는 행사에 부모가 필요하세요? 그럴 경우에도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 준비는 안 되었지만 동화 속 결혼식을 꿈꾸고 계시다면 일본에는 신랑이나 신부를 빌려서 사진 속 완벽한 가짜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패밀리 로맨스나 클라이언트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들은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사생활을 중시하고 사회생활보다 우선시되는 일본 사회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요금은 다양하지만 연인을 빌리는 데는 1시간에 $50에서 $100 정도가 들며 완전한 가짜 결혼식은 최대 $20,00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우들은 소통 방식, 예의, 감정 표현 등에 대한 훈련을 받아 실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일본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강렬하면서도 인상적인 예입니다. 번호 4. 일본 로봇 강국 세계 최고 수준 로봇 분야에서 일본만큼 앞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며 혁신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본 공장의 로봇은 40만 대 이상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부품 등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밀함으로 조립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 소니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혼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를 떠올려 보세요. 걷고 뛰고 점프하며 심지어 수화로 대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봇 기술은 공장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유일의 로봇 호텔 헨나 호텔이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봇 공룡이 손님을 맞이하고
로봇 파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감정에 반응하는 로봇 강아지 아이보도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점은 노인들을 위한 로봇입니다. 이들은 말이 되어주고 움직임을 돕고 정서적인 위안을 제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로봇의 미래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번호 3 일본, 공식 수도가 없는 나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실 하나.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수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쿄가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로 여겨지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시한 문서는 없습니다. 이는 천황 메이지가 천도한 18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황은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겼지만 도쿄를 공식 수도로 선언하는 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이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토가 여전히 깊은 국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토를 정신적 수도로 여기며 도쿄는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번호 3이라고 남겨주세요. 번호 일본에서의 실제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일본은 높은 삶의 질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생활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도쿄 중심가의 월세는 보통 1,3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이며 외곽 지역은 좀 더 저렴해 39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입니다. 외식은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는 약 6달러에서 10달러, 두 사람 기준의 중급 저녁 식사는 26달러에서 80달러 정도입니다. 패스트푸드 세트는 대략 5달러에서 7달러 사이입니다. 장보기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식빵 한 개는 약 1달러 50센트, 우유는 리터당 약 1달러 40센트입니다. 하지만 소고기는 kg당 거의 33달러에 이를 정도로 비쌉니다. 과일과 채소 역시 일본의 농지가 제한적이고 수입 비중이 높아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월간 공과금, 전기, 수도, 에어컨 등을 포함하면 보통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이며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은 30달러에서 50달러, 무제한 데이터 휴대폰 요금제는 월 2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입니다. 대중교통은 믿을 수 있을 만큼 정시 운행되지만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거리 기준으로 월 정기권은 8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입니다. 피트니스와 건강관리를 살펴보면 헬스장 이용료는 평균 50달러에서 100달러이며 기본적인 치아 스케일링은 30달러에서 50달러입니다. 고급 치료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비는 지역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한 달에 인당 1,5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집을 사려면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번호 2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번호 1 일본 요리,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정수. 일본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자연에 대한 존중과 정교한 균형을 담은 문화적 예술입니다. 섬세한 맛과 우아한 플레이팅으로 유명한 일본 요리는 진정한 미식의 향연입니다. 그 중심에는 초밥과 사시미가 있습니다. 초밥은 새콤달콤한 밥 위에 신선한 해산물을 얹어 한 입 크기로 정성스럽게 만들며 사시미는 신선한 생선을 얇게 썰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냅니다. 또한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 라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지역 고유의 향신료와 뼈를 푹 우려 만든 육수는 라면을 그 진한 식사가 아니라 전통과 문화를 여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나라 일본. 15가지 놀라운 사실 다큐멘터리 충격 공개. 일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꽃, 스시, 기모노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전통의 나라지만 그 이면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독특하고 놀라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50만 내면 연인 대행을 빌릴 수 있고 공원에 지갑을 두고 하룻밤을 보내도 그대로 돌아오는 나라. 깊은 사과의 뜻으로 머리를 깎는 문화. 그리고 심지어 투명한 공중 화장실까지 존재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놀라우면서도 매혹적인 나라. 지금부터 일본의 믿기 어려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여행해 봅시다. 번호 15. 해가 떠오르는 나라 일본. 일본은 흔히 해가 떠오르는 나라로 불립니다. 그 이름은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국을 니폰, 즉 태양이 시작되는 곳이라 불러왔습니다. 일본의 면적은 약 37만 8천 km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크고 작은 섬을 모두 합치면 6,800개에서 8,000개에 이르는 섬나라이며 그중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4개의 주요 섬이 전체 영토의 97%를 차지합니다. 지형의 대부분은 산악과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며 분홍빛으로 물들고 여름에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축제와 길거리 음식이 활기를 더합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겨울에는 두꺼운 눈이 내려 스키어들의 천국이 됩니다. 이처럼 극적인 계절의 변화 덕분에 일본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인기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면적은 크지 않지만 인구는 약 1억 2,500만 명으로 세계 11번째로 많습니다. 그중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노동력과 복지 시스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일본어이며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3가지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잡성 때문에 일본어는 세계에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번호 14. 외국 남성에게 끌리는 일본 여성들. 키모노를 입고 수줍게 웃는 전통적인 일본 여성의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일본 여성의 삶은 훨씬 자유롭고 독립적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여성 중 약 70% 이상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서도 그들은 신중하고 자립적입니다. 결혼의 평균 연령은 29세에서 30세로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도 늦은 편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35세의 미혼 여성이 흔합니다. 그녀들은 일에 성공하고 여행을 즐기며 반려묘를 키우고 취미에 투자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결혼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외국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 남성보다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로맨틱하며 대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남편은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사랑에 한마디 하는 게 사표 내는 것보다 어렵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 남성은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이벤트를 계획하며 무엇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약 6천에서 7천 명의 일본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으며 특히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호 13.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 공원 벤치 위에 지갑을 두고 몇 시간을 비워도 그대로 돌아오는 나라.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매우 낮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강도나 폭행 같은 중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밤 12시나 1시에 혼자 거리를 걸어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근처 경찰서로 가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물건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경찰이 함정 자전거나 가짜 지갑을 설치해 범인을 잡을 정도로 치안이 철저합니다. 인구 약 3,800만 명의 대도시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이지만 매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일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쓰레기를 줍고 인사하며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습관을 배웁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 잘못을 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심지어 출신 학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체면을 잃는 것은 감옥보다 두려운 일이라 불립니다. 번호 12. 게이샤, 일본 전통 예술의 살아있는 상징. 예술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일본에서는 그것이 바로 게이샤일 것입니다. 게이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술의 사람 혹은 예술가를 뜻합니다. 그녀들은 일본 전통 예술의 정통한 전문가로 춤과 사미센 연주, 다도, 고전 노래, 그리고 품격 있는 대화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서양에서 흔히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게이샤는 육체를 파는 존재가 아니라 예술을 선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역사 속 한 시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의 외모는 품격과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은은한 분위기의 기모노 뒤로 단정히 묶인 오비는 성숙함의 상징이며 하얗게 칠한 얼굴 위 붉은 입술, 그중 아래 십술만 칠한 독특한 화장은 신비롭고 매혹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들의 부드러운 걸음과 고개 숙임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의 예술과 전통이 스며 있습니다. 게이샤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13세에서 15세 사이에 마이코라 불리는 견습생으로 시작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동 기숙사에서 지내며 춤, 음악, 다도, 대화 예절 등 혹독한 수련을 받습니다. 진정한 재능과 인내,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완전한 게이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초의 게이샤는 사실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이코모치라 불렀는데 시간이 흐르며 여성들이 더 뛰어난 예술성과 섬세함을 보여주자 이 세계의 주인공이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극히 소수의 남성 게이샤만이 남아있으며 일본의 다채로운 예술 전통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역사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번호 11. 투명한 화장실. 도쿄의 의요기 공원이나 하루노가와 공원에 가면 놀랍게도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화장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이 화장실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내부가 보이지만 문이 잠기는 순간 유리가 불투명해져 안전과 사생활이 동시에 보장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청결하고 하이테크한 화장실 문화로 유명합니다. 안에는 자동 세정 기능, 온수 변좌, 소리 차단 기능, 심지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비상 호출 버튼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공간에서도 일본 특유의 세심함과 기술력이 빛납니다. 번호 10. 머리를 밀며 하는 사과. 일본에서의 사과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고개 숙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볍게 인사할 때는 15도, 진심 어린 사과에는 45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절은 깊은 참회와 속죄의 뜻을 담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개 숙임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명예나 윤리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며 사과합니다. 이 행위는 사무라이 시대에서 유래했으며 머리는 자존심과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연애 금지 규정을 어긴 한 일본 아이돌이 머리를 깎고 눈물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명예와 책임에 대한 절박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사과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문을 여는 정중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부딪혀도 오히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번호 9. 친구나 연인을 렌트할 수 있다. 외로움이 일상이 된 현대 일본에서 등장한 특별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렌트 패밀리, 즉 친구나 가족, 심지어 연인을 시간 단위로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원하는 나이, 외모, 성격에 따라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은 평균 $50에서 $100 정도로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이 산업이 유지되는 이유는 프로페셔널한 연기 덕분입니다. 이들은 훈련된 배우들로 언제 웃고 언제 울며 언제 손을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각한 일본에서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아이러니하지만 그 안에는 현대 일본 사회가 마주한 인간관계의 새로운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번호 8. 인스턴트라면 세계를 구한 음식 일본의 자부심. 세계를 바꾼 한 그릇의 음식, 인스턴트라면. 이 단순한 음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우주 비행사들의 식사로까지 선정된 인류의 생존식입니다. 그 시작은 1958년 작은 부엌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남자, 안도 모모후쿠가 그려낸 한 그릇의 발명품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이 이 평범한 음식을 문화의 상징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해산물, 카레, 매운 와사비, 심지어 말고기 맛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라면이 존재합니다. 계절 한정 맛이 출시될 때면 사람들은 마치 새 아이폰을 사듯 줄을 서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기다립니다. 이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은 요코하마의 컵라면 박물관까지 세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전시할 뿐 아니라 직접 나만의 라면 컵을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면, 스프, 토핑을 고르고 컵 디자인까지 직접 꾸며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라면을 만들 수 있지요. 전시물을 먹을 수 있는 박물관. 이곳만큼 맛있는 체험은 없습니다. 번호 7. 일본에는 2만 개가 넘는 러브 호텔이 있다. 도쿄를 걷다 보면 독특한 외관과 네온사인, 그리고 부끄러워 말아요. 사랑은 자유롭게 같은 문구가 적힌 건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일본에서 러브 호텔은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입니다. 현재 일본 전국에는 2만 개가 넘는 러브 호텔이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놀라운 것은 그 숫자뿐만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테마입니다. 분홍빛 헬로키티 방, 우주선처럼 꾸민 방, 목장 콘셉트의 방까지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부 호텔에는 하트 모양 욕조나 인공비, 디스코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죠. 일본 사회에서는 많은 성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러브 호텔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매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프런트 대면 없이 예약도 필요 없이 터치스크린으로 방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이 산업의 연매출은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2배 규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동화 속 방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감옥일까요? 번호 6. 일본 어디서나 있는 자판기 문화. 일본에는 무려 400만 대 이상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사람 30명당 한 대꼴이니 어느 도시든 시골 마을이든 자판기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판기는 단순히 음료만 파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작은 편의점입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우유, 컵라면, 우산, 수건, 장난감, 배터리, 심지어 속옷이나 책, 초밥까지 판매됩니다. 겨울철엔 따뜻한 국물과 군고구마, 오뎅을 파는 자판기도 등장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다양성보다도 이렇게 많은 자판기들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기물 파손이나 절도는 거의 없죠.
이 모든 것은 일본 사회의 핵심 가치인 공공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줍니다. 번호 온천의 천국 일본. 일본에는 22,000개가 넘는 천연 온천이 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를 가든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3,000곳 이상. 노천탕, 가족탕, 대중탕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본인에게 온천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식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풀릴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로와 걱정이 녹아내립니다. 어르신들은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찾고 젊은이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씻어내기 위해 찾습니다. 가족들은 세대를 이어 함께 온천을 찾아 유대감을 나누죠. 말이 없어도 따뜻한 물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온천에선 옷을 입지 않습니다. 수영복이나 수건도 금지입니다. 일본인들은 나체로 목욕하는 것이 정직과 평등의 상징이라 믿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는 누구나 같기 때문입니다.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큰 소리나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온천은 자연과 자신을 마주하는 평화의 공간, 자랑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는 쉼터입니다. 번호 4. 일본의 상징적인 관광지들. 일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단연 후지산입니다. 높이 3,776m의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신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등반은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라 정신을 정화하는 수행의 여정이라 불립니다. 봄철의 후지산은 푸른 하늘 아래 하얀 눈이 덮인 풍경으로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킵니다. 역사와 낭만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오사카성을 꼭 방문하세요. 16세기에 세워진 군사 요새였던 이곳은 지금은 녹색기와 지붕과 흰 벽, 황금빛 용무늬가 돋보이는 일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객들은 사무라이 갑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옛 시대의 무사를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일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교토 아라시야마의 사가노 대나무 숲을 찾아가 보세요. 바람이 대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는 일본 정부가 국가가 보존해야 할 소리로 지정할 만큼 특별합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 오직 자연의 속삭임만이 들립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풍경을 원한다면 하코네의 오와쿠다니 계곡을 추천합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증기와 유황향으로 가득한 이 화산지대에서는 현지 사람들이 온천수로 달걀을 삶습니다. 껍질이 까맣게 변한 이 검은 달걀을 먹으면 수명이 7년 연장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뜨거운 김 속에서 맛보는 한 입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 나고로에는 한편의 슬픈 예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마을이 점점 사라지자 예술가 스키미 아야노는 떠난 이웃과 가족을 기리기 위해 실물 크기의 인형 350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교실, 버스 정류장, 들판, 길가마다 앉아있는 인형들은 마치 잃어버린 마을의 시간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말없이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애틋한 헌사이자 일본의 깊은 정서를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풍경입니다. 번호 3. 30만 개가 넘는 축제의 나라. 일본은 축제의 왕국이라 불립니다. 매년 크고 작은 전통 축제만 해도 30만 개가 넘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제 수를 자랑합니다. 봄이 되면 부드러운 분홍빛 벚꽃과 함께 하나미, 꽃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도시락을 나누고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봄을 맞이합니다. 여름에는 교토의 기온 마츠리가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합니다. 높이 25m에 달하는 거대한 수레가 거리를 행진하며 수백 년 전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도쿠시마에서는 아와 오도리가 열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야외 무대로 변합니다. 일본 최대의 거리춤 축제로 매년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화려한 리듬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아오리의 네부타 축제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에는 홋카이도의 눈 위로 눈꽃 불꽃놀이가 장관입니다. 일본의 축제는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심장입니다. 그 속에서 일본인은 전통을 지키고 세대를 넘어 함께 살아갑니다. 축제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번호 2. 섬세함에서 대담함까지 일본의 요리 세계. 일본의 요리는 그 자체로 예술이라 불립니다. 사시미, 튀김, 타코야키까지 섬세한 맛과 정갈한 담색으로 세계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인에게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조화입니다. 음식의 색감, 질감, 심지어 씹는 소리까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완전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본 음식이 부드럽고 정제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미식가조차 도전하게 만드는 대담한 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마모토 지방의 명물 바사시입니다. 얇게 썬 생말고기를 간장, 생강, 마늘과 함께 사시미처럼 즐기는 요리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지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 기억에는 남지만 다시 시도하기는 어려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쿄의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놀라운 메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 맛, 맥주 맛, 구운 고기 맛, 오징어 맛, 심지어 말고기 맛까지 무려 80가지가 넘는 독특한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은 간장 맛, 다음 한 입은 캐비어 맛,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일본의 음식은 단순히 전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창조와 도전의 미학입니다. 입맛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완벽한 무대입니다. 번호 1. 일본의 생활비.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도쿄 중심가의 월세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보통 월 1,3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입니다. 교외나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월 39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로 낮아집니다. 식비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편입니다. 작은 식당에서 간단한 한 끼 식사는 보통 6달러에서 10달러. 중간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저녁을 먹으면 26달러에서 80달러 정도입니다. 패스트푸드점, 특히 맥도날드 같은 곳에선 한 끼가 5달러에서 7달러 정도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온수, 냉방, 쓰레기 처리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 평균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입니다. 가정용 인터넷은 월 30달러에서 50달러, 무제한 데이터 휴대전화 요금제는 월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은 편리하지만 저렴하진 않습니다. 통근용 정기권은 이동거리와 노선에 따라 월 8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입니다. 건강과 운동 관련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이며 기본 치과 세정은 30달러에서 50달러, 고급 치료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성인 한 명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월 평균 비용은 1,500달러에서 3,500달러 사이입니다. 생활 방식, 소비 습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본은 높은 비용만큼이나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편리한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일본. 이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거주를 넘어 삶의 질 그 자체로 기억됩니다. 이로써 일본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의 여정을 마쳤습니다.